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늙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큰 병이나 큰 사고가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장바구니 하나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 몸이 힘들어졌을 때보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을 혼자 해내지 못할 것 같을 때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 마트 진열대 앞에서 무엇을 사야 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 때 우리는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삶의 방식을 다시 살펴보라는 신호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혼자 버티는 생활 안에서 끝까지 평온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지금 계신 곳과 그곳의 현지 시간을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가장 서럽게 만드는 것은 남이 나를 모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의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장 보러 가는 일이 그저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냉장고에 무엇이 떨어졌는지 보고 지갑을 챙기고 길을 나서고 익숙한 가게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파 한 단을 사오는 일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작은 바람을 쐬는 시간이었고 동네 사람과 눈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아직 내가 내 손으로 살림을 붙잡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가 지나면 같은 일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빨리 무거워집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짧게 느껴집니다. 물건을 고르는 사이 뒤에서 누가 기다리는 것 같으면 괜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 손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혼자 민망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나면 사온 물건보다 먼저 한숨이 내려앉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것까지 힘들어졌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신호를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몸의 힘도 줄어듭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눈도 작은 글씨를 금방 피곤해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몸 하나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균형입니다. 장 보는 일이 버거워졌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들 힘이 부족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식사를 챙기는 방식, 밖으로 나가는 용기, 돈을 쓰는 감각, 사람에게 부탁하는 태도, 혼자 사는 집안의 질서까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오히려 별일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엄마, 장은 내가 시켜줄게 라고 하면 고맙기보다 먼저 서운합니다. 내가 벌써 그런 사람이 됐나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웃이 무거운 건 같이 들어드릴게요 라고 해도 웃으며 거절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아직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괜찮다는 말을 오래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괜찮지 않은 순간을 혼자 맞게 됩니다. 노년의 서러움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장면으로 옵니다.
마트에서 우유 2팩을 들었다가 한 팩만 내려놓는 순간, 집 앞 계단을 오르다 중간에서 쉬어야 하는 순간,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먹을 것은 있는데 먹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 순간처럼 조용히 옵니다. 그때 마음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생긴 간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모른 척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 야박해집니다. 왜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약해졌어?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닳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은 항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기 전에 삶을 다시 정돈하는 지혜입니다. 장보는 일이 버거워졌을 때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많이 사오려 하지 않는 것, 무거운 물건은 직접 들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 꼭 나가야 하는 날과 쉬어도 되는 날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혼자 해내는 것만을 자존심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살림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들고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이 남아있을 때 내 생활을 내게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마음이 덜 상하고 부탁을 해도 비굴해지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에도 두려움이 덜 커집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약해졌다는 판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삶을 더 영리하고 조용하게 돌보라는 안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강한 척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변화를 품위 있게 알아차릴 때 오히려 더 오래 존중받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마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장보는 일이 힘들어졌다면 그것을 숨기고 참을 일이 아니라 내 노년의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다시 세울 첫 신호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서러움은 조금 줄어들고 준비는 조금 가까워집니다. 사람이 늙어가며 가장 오래 붙잡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겉으로는 담담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자존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더 위험한 쪽으로 몰아가는 말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손목이 저릿한데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날 계단을 오르며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물건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내 삶이 조금씩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참는 습관은 젊을 때는 미덕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힘든 일을 말하지 않고 넘기는 사람은 어른스럽다고 여겨졌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오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남편이나 아내를 챙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불편은 뒤로 미루는 데 익숙합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배추를 들고 오면서도 이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고 손가락 마디가 아파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참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의 참음은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든 뒤에 무리한 참음은 생활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작은 경고들이 옵니다. 장 보러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뭘 사야 하나 생각하다가도 귀찮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줄어들어도 나가는 일이 부담스러워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고 왔을 생수 묶음을 이제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도 이번 한 번만 하며 들고 옵니다. 그 한 번이 반복되면 몸은 더 빨리 지치고 마음은 더 자주 움츠러듭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약해졌다는 느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실을 먼저 인정하기보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꾸미려 합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숨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나를 불쌍하게 보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면 이제 너도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말을 들을까봐 웃어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계도 이상하게 멀어집니다. 도움은 받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지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왜 먼저 살피지 않느냐고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참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망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참는 습관의 가장 큰 대가입니다. 몸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거칠어집니다. 누가 걱정해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누가 모른 척해도 서운해집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짧게 끊으면 이제 나는 필요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웃이 무심히 지나가면 사람들이 참 차갑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세상에는 무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운함이 남의 탓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듦을 너무 오래 숨기고 너무 늦게 말하고 너무 무겁게 쌓아두었기 때문에 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양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장보는 일이 버거워졌을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장보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참으면 된다는 오래된 생각입니다. 참고 버틴다고 해서 품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다가 어느 날 짜증과 눈물로 터져 나오면 그때는 내 마음도 상하고 상대의 마음도 물러섭니다. 부탁은 작을 때 해야 품위가 있고 준비는 늦기 전에 해야 부담이 적습니다. 생수는 배달로 바꾸고 무거운 쌀은 작은 포장으로 사고 시장은 매일 가지 말고 필요한 날만 정하고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과감히 미루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생활의 방식을 조용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말 뒤에 새로운 문장을 붙여야 합니다. 아직 괜찮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노년의 삶을 훨씬 덜 서럽게 만듭니다. 참는 대신 조정하고 숨기는 대신 작게 말하고 무리하는 대신 미리 덜어내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단단함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말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는 나이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부탁도 쉽게 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립니다. 이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자식의 도시락을 싸고 배우자의 옷을 챙기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말없이 감당해 온 사람일수록 어느 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장보는 일이 버거워졌다는 말도 그래서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숨기고 무릎이 시큰해도 웃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는 말을 들어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도움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 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 자식에게 폐해 끼치지 않는 사람, 아픈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을 좋은 어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가는 길이 힘들어져도 집 앞까지 배달을 시키는 일을 괜히 사치처럼 느낍니다. 딸이 엄마, 무거운 건 인터넷으로 주문해 라고 말하면 고맙기보다 먼저 마음이 찔립니다. 아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라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없다. 다 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냉장고 안은 비어 있고 마음 한쪽은 더 비어 있습니다. 사실 도움을 거절하는 마음 밑에는 단순한 자립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도움을 받으면 계속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고, 자식이 귀찮아할까봐 두렵고, 이웃에게 말이 돌까봐 두렵습니다. 저 사람 이제 혼자 장도 못 본대라는 말을 들을까봐 미리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도움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관계는 더 당황하고 멀어집니다. 작은 도움은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지만 너무 늦게 밀려온 큰 도움은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마트에서 쌀 한 포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건은 필요한데 들고 갈 자신이 없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작은 봉지만 집어듭니다. 집에 돌아와 밥솥 앞에 서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필요한 만큼 사지 못한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서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도움을 떠올리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도움은 패배가 아닙니다. 도움은 내가 무너지기 전에 세워두는 난간입니다. 계단 옆 난간을 잡는다고 해서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듯 생활의 난간을 준비한다고 해서 인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품위 있게 받으려면 먼저 도움의 모양을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도움은 부담스럽지만 한 가지를 덜어내는 도움은 관계를 편안하게 합니다. 무거운 생수와 세제만 배달로 바꾸는 것, 장을 볼 때는 가벼운 채소와 바로 먹을 것만 직접 고르는 것, 한 달에 한 번 자식에게 큰 장보기 목록을 미리 보내는 것, 이웃에게 급히 부탁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물건을 조금 일찍 준비하는 것, 이런 도움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 내 생활을 예의 있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탁하는 말투도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을 오래 쌓아두었다가 너희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지라고 말하면 도움은 시작되기 전에 상처가 됩니다. 대신 요즘 무거운 건 들기가 조금 힘들어서 생수만 한번 주문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작게 말하면 됩니다. 부탁이 작고 분명하면 상대도 덜 부담스럽고 나도 덜 초라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품위는 목소리를 낮추는 데서 생깁니다. 원망을 섞지 않고 비난을 얹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정확히 말하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노년의 자립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힘이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알아보고 받을 것은 받고 지킬 것은 지키는 균형입니다. 혼자 장보는 일이 버거워졌다면 이제는 부끄러워할 시간이 아닙니다. 내 힘을 더 아끼고 관계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미리 준비할 시간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버티면 몸도 다치고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도움을 삶의 일부로 조용히 받아들이면 이상하게도 자존심은 덜 다치고 하루는 더 안정됩니다. 진짜 품위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장보는 일이 힘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은 먼저 장바구니를 생각합니다. 더 가벼운 가방을 사야 하나, 손수레를 끌어야 하나, 가까운 마트로 바꿔야 하나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장을 보는 그 한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기 전부터 이미 생활은 이어지고 있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생활은 계속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정하지 못해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는 일, 약을 먹어야 하는데 빈속이라 망설이는 일, 반찬이 떨어졌는데 나가기가 싫어 대충 과자로 때우는 일, 이런 작은 장면들이 쌓이면 몸은 더 빨리 약해지고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노년에는 한 가지 일이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떠받치던 생활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장보기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생활의 순서입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나가서 사고 떨어지면 다시 사오고 생각나면 들렀습니다. 몸에 힘이 있을 때는 즉흥적인 생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즉흥은 피로가 됩니다.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쌀이 떨어지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우유도 바나나도 없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 빈속에 커피만 마시는 날이 반복되면 장보기의 문제는 곧 건강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는 다시 감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몸이 허해지면 마음도 쉽게 서러워지고 마음이 서러워지면 사람 말 하나에도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에는 물건을 많이 사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식사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지, 어떤 물건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지, 어떤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하는지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꼭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몇 가지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계란, 두유, 바나나, 죽, 김, 두부처럼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몸을 속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밥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약해지는 날에도 식사를 놓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냉장고에 비싼 것이 가득한 것보다 아픈 날에도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집이 더 안전합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보기가 버거워지는 시기에는 약 챙기는 일도 함께 흔들리기 쉽습니다. 밥을 대충 먹으면 약 먹는 시간이 밀리고 약 시간이 밀리면 몸이 더 처지고 몸이 처지면 다시 장 보러 나갈 힘이 줄어듭니다. 작은 일이 서로 꼬리를 물고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식탁 위에 약통이 놓여 있는데도 물 한 잔 들어가기가 귀찮아 미루는 순간,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생활의 흐름이 너무 느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약은 식사와 함께 묶어두고
물은 자주 앉는 자리 근처에 두고 필요한 물건은 한 곳에 모아두는 식으로 생활을 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락체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장을 보러 갔다가 너무 힘들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수십 명의 연락처가 아니라 정말 연락할 수 있는 두세 사람입니다. 자식이든 가까운 친구든 이웃이든 관리사무소든 급할 때 연락할 곳을 분명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 준비는 누군가에게 기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하루가 갑자기 흔들릴 때 붙잡을 손잡이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도움 앞에서는 쉽게 초라해집니다. 갑자기 전화를 걸어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할 때보다 미리 혹시 내가 장 보러 갔다가 몸이 안 좋으면 연락해도 되겠니라고 말해둔 관계가 훨씬 덜 무겁습니다. 준비된 부탁은 상대를 놀라게 하지 않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생활은 작은 불편도 큰 위기로 키우지만 미리 정리된 생활은 같은 불편도 지나갈 수 있는 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노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힘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이 덜 들게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혼자 장 보는 일이 버거워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말라는 조용한 알림입니다. 장보기 목록을 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 하루의 목록을 써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것은 배달로 받을지, 무거운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탁할지, 몸이 안 좋은 날에는 어떤 대체 식사를 할지, 급할 때 누구에게 연락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면 마음이 이상할 만큼 차분해집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커지지 않게 막아주는 일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큰 결심보다 작은 질서에서 나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 조용한 냉장고, 현관 옆에 세워둔 가벼운 장바구니, 식탁 위에 물 한 잔, 잘 적어둔 연락처 하나가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장을 보는 힘이 줄어들었어도 삶을 돌보는 힘까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더 세심하게, 더 부드럽게, 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장보기보다 중요한 준비는 바로 그런 생활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혼자 있는 날도 덜 불안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날도 덜 서럽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생활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아지고 혼자 장보는 일조차 버거워지는 순간이 오면 마음은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식이 생각나고 형제가 생각나고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나 친구가 생각납니다. 이럴 때 누가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좋겠다. 무거운 것만 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지는 순간에 익숙한 얼굴을 찾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어려움을 가장 잘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식은 내 마음을 알 것 같고, 형제는 내 사정을 이해할 것 같고, 오래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생활의 무게 안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봅니다. 자식에게도 출근길이 있고, 대출이 있고, 아이가 있고, 자기 몸에 피로가 있습니다. 형제도
자기 집안에 사정이 있고 친구도 겉으로 말하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와 손목이 아팠던 하루를 이야기해도 상대는 그럼 배달시켜 하고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서늘해집니다. 내가 원한 것은 해결책 하나가 아니라 내 힘듦을 알아주는 따뜻한 눈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장 보는 일이 힘들다고 말했더니 자식이 귀찮은 듯 대답한 순간 마음속에 오래 묵은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내가 늙은이 짐처럼 보이나? 이런 말이 속에서 맴돕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꺼내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부탁이 감정의 빚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던 사람도 죄책감을 먼저 느끼면 마음이 다칩니다. 결국 장보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마음과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엉켜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는 방식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되 전부를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장보기를 맡기면 어느 날 연락 한번 늦는 것에도 서운함이 커집니다. 이웃에게 너무 자주 부탁하면 고마움보다 눈치가 먼저 생깁니다. 친구에게 반복해서 힘든 이야기만 털어놓으면 대화가 위로가 아니라 피로가 됩니다.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분명한 부탁, 그리고 서로의 생활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유지됩니다. 작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 시간 있니? 라고 물었는데 딸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이 바로 무너지면 이미 내 생활의 중심을 너무 한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들이 마트 앱으로 시키면 되잖아 라고 말했을 때 그 말투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고 해서 밤새 서운함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만 더 지칩니다. 이웃이 한번 도와주었다고 해서 다음에도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하면 고마운 관계도 부담스러운 관계로 변합니다. 사람 사이의 온기는 기대가 너무 커질 때 오히려 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탁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큰 것만 부탁하고 무거운 생필품은 배달로 해결하고 가까운 마트에서는 가벼운 것만 직접 사고 급할 때 연락할 사람은 따로 정해두는 식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어려움을 몰아주지 않으면 관계도 덜 무겁고 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부탁은 짧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다보다 이번 달에는 쌀만 주문해 줄 수 있니가 낫습니다. 너희는 관심도 없다보다 요즘 무거운 건 직접 들기가 어렵다가 낫습니다. 감정을 덜어낸 부탁은 나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품위를 지켜줍니다. 사람 마음은 비난을 들으면 멀어지고 분명한 요청을 들으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기대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말 속에서 때로 책임의 무게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상처를 원망으로 표현하면 자식은 미안함보다 부담을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어려움을 차분히 말하면 자식도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찾기 쉬워집니다. 이것은 자식을 눈치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던지지 말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혼자 장보는 일이 버거워졌을 때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 생활의 의존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배달, 작은 포장, 정해진 장보기 날, 가까운 연락처, 필요한 때의 짧은 부탁, 이런 것들이 쌓이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면 자식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서운해지고 덜 다투고 더 오래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아픈 것은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아니라 도움을 기대하다가 존중까지 잃었다고 느끼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가까운 사람을 붙잡기보다 가까운 관계가 오래 숨쉴 수 있도록 내 생활을 조용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안을 한 사람의 반응에 모두 맡기지 않겠다는 성숙한 결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탁은 가벼워지고 고마움은 오래 남고 관계 안의 서운함은 조금씩 자리를 잃습니다. 혼자 장보는 일이 버거워질 때 많은 사람은 바깥길만 걱정합니다. 마트까지 가는 거리, 버스 정류장까지의 오르막, 계산대 앞에 기다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무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막상 노년의 생활을 흔드는 것은 집 밖의 길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길도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현관에서 부엌까지 몇 걸음, 냉장고에서 식탁까지 몇 걸음, 세탁실에서 안방까지 몇 걸음, 젊을 때는 아무 의미 없던 그 짧은 동선들이 어느 날부터 몸에 부담으로 남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집은 익숙하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내 몸이 바뀌었는데 집안의 방식이 그대로라면 가장 익숙한 공간이 가장 조용히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기도 전에 손에 든 봉지가 무겁습니다. 냉장고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탁자도 있고 바닥에 작은 발판도 있고 어제 벗어둔 슬리퍼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냉장 식품은 빨리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고 급해진 마음은 발걸음을 거칠게 만듭니다. 그 순간 넘어지는 일은 아주 큰 사고처럼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닐봉지가 한쪽으로 기울고 발끝이 작은 물건에 걸리고 손을 짚을 곳을 찾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에 시작됩니다. 노년의 위험은 대개 거창한 데서 오지 않고 너무 익숙해서 방심한 곳에서 옵니다. 집안의 동선을 바꾼다는 것은 집을 새로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덜 지치도록 길을 비워주는 일입니다. 현관 가까이에 장본 물건을 잠시 올려둘 작은 의자나 낮은 탁자를 두는 것만으로도 숨이 달라집니다. 부엌까지 한 번에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급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냄비는 높은 선반 위에 두지 않고 허리 높이에 둡니다. 자주 먹는 그릇과 컵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둡니다. 김치통이나 쌀통처럼 무거운 것은 깊숙한 곳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정리는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매번 물건 하나를 꺼낼 때마다 내 몸을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 집, 그것이 노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익숙한 불편을 불편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오래된 집이니까, 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하며 넘깁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말은 때로 가장 위험한 변명입니다. 부엌 바닥에 늘 깔아둔 작은 매트가 발에 걸려도
원래 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어두워도 눈 감고도 다니는 집이라 믿습니다.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무거운 반찬통을 넣어두고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몸을 소모하다 보면 장보는 일보다 집안에서 정리하는 일이 더 피곤해집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집을 바꾸는 일을 자신의 쇠약함을 인정하는 일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정말 노인이 된 것 같고, 손잡이를 달면 내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물건을 낮은 곳으로 옮기면 예전의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집안을 바꾸는 것은 약해졌다는 표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집에서 나를 다치지 않게 하는 집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멋진 가구보다 안전한 동선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장보기가 힘들어진 사람에게는 특히 부엌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장을 봐온 뒤 냉장고 안에 넣을 자리가 없으면 그 순간부터 피로가 2배가 됩니다. 오래된 소스, 먹지 않는 반찬, 언제 샀는지 모르는 냉동식품이 가득하면 새로 사온 물건도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음식은 상하고 돈은 낭비되고 마음은 또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진 것입니다. 냉장고는 적게 채우고 자주 먹는 것만 앞에 두고 무거운 것은 아래보다 중간 높이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을 본 뒤에도 몸이 덜 지치고 식사를 챙기는 마음도 덜 무겁습니다. 집안의 동선은 감정과도 연결됩니다.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걷는 집에서는 마음도 좁아집니다. 물건을 찾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집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손 닿는 곳에 필요한 것이 있고 바닥이 비어 있고 밤에도 작은 불빛이기를 밝혀주면 사람은 이상하게 덜 외롭습니다. 내 집이 나를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매일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집안을 예전의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좋아 보이는 집보다 내가 피곤한 날에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집이 먼저입니다. 보기 좋은 수납보다 쉽게 꺼내는 수납이 먼저이고 아까워서 남겨둔 물건보다 길을 막지 않는 여백이 먼저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일이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추억을 발밑에 두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추억은 가슴에 남기고 바닥에는 길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장을 보고 돌아온 날에도 집이 나를 벌주는 곳이 아니라 쉬게 하는 곳이 됩니다. 혼자 장 보는 일이 힘들어졌다면 집안의 길부터 다시 살펴보십시오. 현관에서 부엌까지, 부엌에서 식탁까지,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내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오가는 길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길 위에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치우고 높아서 부담스러운 것은 낮추고 무거운 것은 나누고 어두운 곳에는 작은 빛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겁이 많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침착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장바구니보다 먼저 가벼워져야 할 것은 집안의 길입니다. 그 길이 가벼워지면 혼자 있는 하루도 조금은 덜 무섭고 내 몸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더 다정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몸이 대신 기준을 세웁니다. 어느 날 손목이 붓고 무릎이 꺾일 듯 아프고 장을 보고 돌아온 뒤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때에야 비로소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깨달음은 대개 너무 늦어서 마음의 서러움이 함께 묻어납니다. 노년의 준비는 큰일이 닥친 뒤에 하는 결심이 아니라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조용히 정해두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혼자 장보는 일이 버거워졌다면 이제는 막연히 참고 넘길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는 혼자 하지 않을지, 어떤 것은 직접 하지 않을지, 어떤 날에는 무리하지 않을지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준이라는 말을 차갑게 느낍니다. 마치 자신을 제한하고 예전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다치지 않게 하는 선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장을 보러 가지 않는다. 생수와 쌀과 세제처럼 무거운 것은 직접 들지 않는다. 몸이 어지러운 날에는 외출을 미룬다. 시장에 가더라도 두 손이 가득 차도록 사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겁이 많아져서 만드는 규칙이 아닙니다. 내 몸과 생활을 오래 지키기 위한 침착한 판단입니다. 작은 장면을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묵직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채소가 없고 두부도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충 옷을 걸치고 나갔을 것입니다. 갔다 오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꼭 가야 하는지, 집에 있는 것으로 한 끼를 만들 수 있는지, 가까운 가게에 전화할 수 있는지, 내일로 미뤄도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존중입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남에게는 쉬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잘 주지 못한 친구가 무릎이 아픈데 장 보러 가야 해 라고 하면 오늘은 가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그래도 해야지가 먼저 나옵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내 몸은 나중에 챙기며 살아온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뒤에도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몸은 불평하지 않고 무너지는 쪽을 택합니다. 몸은 말이 많지 않지만 한번 무너지면 관계도 계획도 마음의 평안도 함께 흔들립니다. 기준을 세우는 일은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언제 연락할지, 어떤 일은 부탁할지, 어떤 일은 스스로 해결할지 정해두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출렁입니다. 오늘 장보기가 힘들다고 전화를 걸었다가 자식이 받지 않으면 그 순간 도움을 못 받은 것보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미리 기준을 세워두면 감정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부탁할 일과 정말 위급할 때 연락할 일을 구분하면 부탁도 덜 무겁고 서운함도 덜 커집니다. 노년의 존중은 남이 알아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생활의 선을 분명히 할 때 남도 그 선을 더 쉽게 이해합니다. 나는 이제 무거운 것은 직접 들지 않기로 했어. 비 오는 날에는 장 보러 나가지 않으려고 해. 한 달에 한 번만 큰 장을 같이 정리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해 보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알고 필요한 것을 알고 상대에게 감정 대신 기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묘한 무게가 생깁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매번
기분으로 결정합니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서 무리하고 내일은 서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레는 자식에게 화가 나서 말을 거칠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 생활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주변 사람도 나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몸이 힘든 날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미 정해둔 대로 무거운 것은 배달하고 비가 오면 미루고 장보기 목록은 작게 줄이고 도움은 짧게 요청하면 됩니다. 기준은 매번 나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혼자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냉장고가 완전히 비기 전에 장을 본다. 일주일치 이상 무리해서 사지 않는다. 해가 진 뒤에는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몸이 2번 이상 같은 신호를 보내면 방법을 바꾼다. 이런 기준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세워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면 혼자 있는 날에도 마음속에 의지할 기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삶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일이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내 기준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예전에는 무리해서라도 해내는 것이 자존심이었다면 이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참아야 어른답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의 선을 조용히 말할 줄 아는 것이 어른다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노년은 조금 덜 무섭습니다. 버거운 일이 생겨도 그것이 곧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장보는 일이 힘들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내가 직접 해야 하는가? 조금 나누거나 미뤄도 되는가? 누군가에게 작게 부탁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큰 용기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나를 해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작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세운 사람은 늙어가는 길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혼자 있어도 함부로 무너지지 않고 도움을 받아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삶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준비는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혼자 장보는 일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오래 평온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몸의 속도도 변하고 마음의 여유도 변하고 관계의 모양도 변합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변화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변했는데도 변하지 않은 척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 하나가 버거워진 날 우리는 늦었다고 한숨 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라도 내 삶을 더 다정하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품위 있게 준비한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 힘을 정확히 알고 내 생활을 무리 없는 쪽으로 바꾸고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돼 매달리지 않고 도움을 받되 초라해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직접 가서 2손 가득 들고 오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일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필요한 것을 적게 사고 무거운 것은 맡기고 냉장고를 비우고 집안의 길을 넓히고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쉬어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많이 해내는 것보다 오래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평소보다 조금 적게 사오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장을 봐 냉장고를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작은 봉지 하나만 들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적게 사는 것은 삶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삶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손수레를 끄는 것은 늙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내 몸의 변화를 부끄러워하면 누가 걱정해도 그 말이 무시처럼 들립니다. 내가 도움받는 일을 실패처럼 여기면 자식의 짧은 대답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변화를 차분히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덜 휘둘립니다. 누가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알고 있고 누가 늦게 도와줘도 이미 내 생활의 길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남에게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 먼저 있어야 남의 말에도 덜 다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두려운 이유는 외로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밥을 못 챙길까봐, 약을 놓칠까봐, 무거운 것을 들다 다칠까봐, 도움을 청했는데 차가운 대답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냉장고 안에 아픈 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두는 것, 무거운 생필품은 직접 들지 않는 것, 집안의 동선을 가볍게 하는 것, 연락할 사람을 정해두는 것, 부탁할 말을 미리 부드럽게 만들어 두는 것, 이런 것들은 작아 보이지만 혼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일입니다. 장보는 일이 버거워졌다고 해서 당신이 게을러진 것이 아닙니다. 예전만큼 들지 못한다고 해서 삶을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몸은 오래 당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었고 가족을 먹였고 계절마다 반찬을 바꾸었고 아픈 날에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제 그 몸이 조금 천천히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래 수고한 자신에게 늦게나마 예의를 갖추는 일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더 많이 증명하는 쪽이 아니라 더 적게 상처받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던지기보다 필요한 것을 짧게 말하고 이웃에게 눈치를 보며 기대기보다 작게 도움을 나누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기보다 생활의 질서로 채워야 합니다. 장보기 하나를 바꾸는 일이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덜 들고, 덜 참고, 덜 숨기고, 덜 원망하는 대신 더 준비하고,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안전하게 움직이고, 더 품위 있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현관 앞에 작은 의자를 하나 두는 일, 장보기 목록을 반으로 줄이는 일, 무거운 물건은 배달로 바꾸는 일, 자식에게 원망 대신 부탁의 문장을 준비하는 일, 냉장고를 조금 비우는 일, 밤길을 피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이 모이면 혼자 사는 집에도 든든한 기운이 생깁니다. 누군가 늘 곁에 있지 않아도
내 생활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존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접어 마음에 넣어두셨으면 합니다. 혼자 장보는 일이 버거워지는 순간은 부끄러운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생활이 이제 다른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들고 많이 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어왔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약해져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평온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덜고 필요한 것은 가까이에 두고 부탁은 작고 분명하게 하고 관계에는 원망보다 기준을 남기면 됩니다. 자식이 모든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웃이 늘 곁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하루가 한 사람의 반응에 모두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의 길을 내가 조금씩 넓혀두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기도 하지만 꼭 초라한 일만은 아닙니다. 내 몸을 다정하게 대하고 내 집을 안전하게 바꾸고 내 말을 차분히 고르고 내 기준을 조용히 세우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나처럼 살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당신은 충분히 했었고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오늘 밤 이 말을 꼭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존엄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짜 존엄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무겁게 살아도 됩니다. 조금 덜 설명해도 됩니다.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당신의 평안과 경계와 품위는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